도입부에 나오는 요양원은 제주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배경에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죠. 애수는 관식에게 받은 머리핀을 아직도 하고 있죠. 한평생 간직해왔나 보네요. 60년대 당시 아리랑 담배 한 갑의 가격은 대략 25원. 돈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건강. 화분에 물 줘서 엄마 담배 적게 만들어버리는 설정이 시작부터 눈물 버튼이었죠. 애수인의 반의 급푸는 정직. 그런데 담임은 왜 저럴까요? 시간표 옆에 붙은 기생충 박멸 포스터. 저 정도 크기면 기생충이 아닙니다. 이무기급입니다. 청소를 하는 아이, 양초로 유리창 닦고 있네요. 양초로 닦으면 김서림과 먼지 방지, 일종의 코팅 효과가 생기죠. 급장 부급장 옆에 문자 미에드카라고 써있네요. 아직 한글을 못된 아이들이죠. 광래는 애순의 담임한테 나이롱 양말을 선물합니다. 그 당시 나이롱은 부유층만 쓸 수 있었던 최첨단 신소재, 그야말로 사치품. 담임은 나이롱 양말만 받아먹은 게 아니죠. 그가 받은 존재는 거금 4,000원. 당시 쌀한가마니에 대략 1,000원 정도였으니 4,000원이면 초등학교 교사 한 달치 봉급에 버금갔던 큰 액수입니다. 광래가 불에 태워버리는 담배는 아리랑과 풍년초 골고루도 피웠네요. 하나는 남편인 연병철께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연병철도 아리랑을 피웠죠. 앞글자만 따면 연병아. 통닭을 사와서 애순에게 먹이는 관식.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늘 통닭을 사온다는 설정이네요. 엄마가 된 애순은 이제 몸만 먹습니다. 엄마는 목이 제일 맛있어 하겠죠. 다 뻥이면서. 시장에 국화팡팡하는 할머니는 비랑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애순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항상 의자를 바꿔주었던 관식. 정작 자기가 앉는 생선 상자는 세월의 무게 때문에 푹 꺼져 있습니다. 빨래 접는 미래의 애순. 대전 엑스포 개막일은 93년 8월 7일인데 3월에 벌써 수건을 갖고 있네요. 홍보용으로 미리 뿌렸나 봅니다. 금요일 삐삐에 1010-235 울리죠. 추억의 열렬히 3호 되겠습니다. 남친한테 온 거네요. 부산에 있는 남포장과 금산여가는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남포장으로 가면 털리는 거죠. 인생은 복불복. 남포장 사장은 수건만 훔친 게 아닙니다. 중국집 그릇이 다양하죠. 장원각, 양자간, 금성각, 돼지 식당까지 뿌린 그릇들로 창조경제 실현 중입니다. 도망가던 애순관식 커플과 사투를 벌이는데 벽에 붙어있는 최면술 전단지. 참 다채로웠던 시절이네요. 연병철이 귤 구워 먹습니다. 귤을 구우면 단맛과 풍미업, 소화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다는 사실. 진짜로 판매했던 롯데 팔도강산 종합 선물. 각 지역의 특산품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네요. 애순과 결혼 예복 맞추러 간 선자. 나비 넥타이 2개를 하고 있죠. 뭐가 나을까 대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각설탕 슬쩍하니 있는 놈이 더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애순과 관식이 결혼 예복을 맞추는 것도 똑같이 이곳. 이제는 각설탕통 비어있네. 하도 털려서 이제 안 채워놓나 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먹는 라면은 추억과 전통의 삼양라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집살이 밥상. 이쪽 밥상은 한눈에 봐도 콩과 생선 가득 푸짐한데 여자들만 앉은 이쪽 밥상은 고기 없는 국물과 생선 대가리뿐. 그리고 탄밥은 애순이한테만 몰아줬습니다. 미래 애순과 관식의 집에는 제주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걸려져 있고 추억 돋는 회밀이 주스 물병. BPL 대박 났죠. 저갓집 양념통닭 먹는데 금명이 앞에만 치킨무가 놓여있네요. 나한테 몰아줬나 봅니다. 오래전 금명이가 태어났던 집에는 종이학과 전복 껍질로 만든 돈 안 들였지만 제일 비싸고 소중한 모빌이 걸려있죠. 개장자리 뺏길까봐 마을 어르신들을 매수하는 학시. 이때 뒤로 보이는 선거 벽보는 실제 87년 13대 대선 벽보와 100% 일치합니다. 학시는 소주를 10병이나 마셨네요. 걔들만도 합니다. 서울대에 간 장한 금명이는 S자로 만든 북밴드를 갖고 다니죠. 학시의 차에 있던 S가 금명이한테 간 거네요.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짜장면, 짜장 네 그릇에 단무지는 고작 1개. 생각보다 심각한 제니의 영어 실력. 추억은 마무리, 호수는 낙, 보석은 주울리, 가수는 신너. 저모양적골인데 영문과를 지원하네요. 제니가 사는 곳은 음마 아파트. 당시에는 엄청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던 바나나가 있네요. 반대로 형편으로는 금명이는 기숙사도 떨어졌죠. 저 기숙사에 연예인들 엄청 삽니다. 양동근, 이영애, 임유나, 허성태, 허정무. 배우 가수 스포츠인까지 다 배출한 엄청난 기숙사네요. 관식이 딸을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은 봉천사거리입니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에서 봉변당하는 금명이. 가방에서 니베아 크림과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가 나오고 사탕이 들어있는 도토리 주머니도 가지고 다닙니다. 금명이가 탄 버스가 도착하는데 옆에 승객은 해맑게 웃고 있네요. 촬영이 즐거웠나 봅니다. 중국집에 간 관식과 금명이. 식당 테이블에 잿더리와 성냥이 떡하니 놓여있었던 시대. 당시 짜장은 800원, 오늘날의 곱빼기 사리는 1000원. 맛집인가 봅니다. 세상 행복하게 젓가락 까비비고 있는 남자. 맞은편 여자는 박수까지 치고 있네요. 깐 젓가락을 여자한테 줍니다. 박수 칠만 했네요.
짬뽕에 오징어가 한가득 땅 파서 장사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찍먹부먹 선택권은 없죠. 짜장면에 고기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짬뽕. 벽에는 그야말로 촌스러운 코카콜라 광고가 붙어있죠. 고속버스 내앞실의 관식, 추억의 썬데이 서울 잡지, 벽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죠. 시간 고증까지 정확합니다.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실제 1위로 올라선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에 당선이 확정됐죠. 철안 독립기념관도 진짜 87년 8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간식은 괴관한 지 4달 된 곳에 다녀왔다는 설정이죠. 버스에 탄 관식, 창밖을 보고 있던 뒤에 여자 승객, 불과 다음 컷에 갑자기 잠들어 버렸네요. 이 터미널에는 금연 표시가 있는데 더불어 잿더리도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곳. 보통 사람 경사 났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 아들 사고 수수비에 양주를 사가지고 왔네요. 당시 패스포트 한 병의 가격은 대략 4, 5만원대, 800원 짜장면 50그릇 가격입니다. 벽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포스터들이 붙어있네요. 부모들의 바른 생활, 자녀들이 보고한다. 정작 그림은 소녀빙 뜯는 다단계 노상 강도들을 그려놨습니다. 67년 제7회 한라 춘사제. 수박 주스는 믿고 마셔도 됩니다. 주인 아저씨가 먼저 원샷 때리고 있죠. 해녀 아주머니가 파는 건 가저리, 애순이 파는 건 호로로, 써니템 파라솔과 추억의 대롱대롱, 삼성 비디오 비전 광고, TV와 비디오가 하나로 합쳐진 당시엔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만기의 학업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풀려는 의지 자체가 없죠. 나머지 공부에도 이름 써있는 이만기, 조련코 장원의 급작까지 다 해먹었네요. 애순의 일기장은 자기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애순이는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림에서도 머리핀 꽂고 있네요. 교수님은 사과를 특이한 모양으로 자릅니다. 별이풍차 돌려깎기 기술을 쓰죠. 엄마와 통화하는 금명이, 공중전화 남은 잔도는 컴퓨터 보급과 공익사업에 쓰여지던 시대네요. 인신매매 느낌이 나는 배달소년 모집 전단지. 써있는 문구도 기괴합니다. 배달하면서 공부하자. 중고등학생 환영. 뜻모를 식당 고지고나 경양식. 그 앞에서 비 맞고 서있는 금명이. 이곳 정류장도 봉천 사거리죠. 아까 관식이 서있던 곳과 똑같습니다. 이번 거는 오게 티네요. 집 팔아서 딸 유학 보내는 애순과 관식. 낙후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 들어갈 4층 집이 제일 낡았네요.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던 놀라운 시절. 부모님의 희생 덕에 그렇게 금명이는 눈물 젖은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애순이네 이사하죠. 진짜 잠깐 지나가는 뒷배경에 추억의 우체통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사 박스도 느낌 살게 삼익 석유 박스. 세이문의 횟집 오픈하는데 출입구 입구에 성화봉송 신문기사 걸려있네요. 이모들도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했다는 설정. 횟집 트럭 S자도 누가 떼갔습니다. 서울대 갔겠네요. 일본에 있는 금명이한테 편지가 오는데 주소에 캠퍼스명을 뜻하는 코마바가 적혀있는 걸로 보아 금명이는 도쿄대학에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금명이. 노트에 일본어와 한글로 오늘은 어제와 달리 덥네요 라고 적어놨죠. 이 장면에서 배경음으로 작게 흘러나오던 라디오 아나운서의 멘트를 똑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뭐 하나 대충 찍은 게 없네요. 여기서 잠깐 TMI. 금명이는 영문과인데 왜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나? 당시 유학 제한이 완화되며 일본에서 유학생 비자를 쉽게 내주던 때였고 일본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유학 마치고 돌아와 하숙하는 금명이. 연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네요. 분을 위해 새 연탄들의 표시를 해둔 거죠. 이사 들어와 방 정리하는데 추억의 장난감 있네요. 공을 입으로 불어서 공중부양시키던 장난감이죠. 추억의 금성 비디오와 항상 같이 다니던 필수품 클렌징 테이프. 편지를 살펴보는데 영범이는 울산으로 군대를 갔었네요. 착한 어린이답게 글씨도 잘 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의 생명체. 이때 김선호 배우인 줄 몰랐죠. 한참 보고 나서야 알았네요. 이소룡이 심취했었는지 은명이 방에는 쌍절곤이 있죠. 추억의 드래곤볼도. 전단지를 붙이는데 왠지 인신매매 느낌이 나는 경마장 아르바이트 모집. 무려 버스 운행까지 해줍니다. 학사주점에서 열리는 사랑의 토론회는 도대체 뭘 하는 모임일까요? 동아리 이름이 상스럽습니다. CL. 깐느 극장 방향성은 알 수가 없네요. 사랑과 영혼과 병광세를 함께 상영합니다. 밖에 걸린 포스터는 병광세가 맞는데 안에서 작업 중인 포스터는 농촌의 모내기 남녀. 에마부인 그려달랬더니 사파리 과천경마장을 그려놨습니다. 금강산 도시 구경 밥은 먹어야죠. 그런데 도시락통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데울 필요 없는 반찬은 따로 빼둬서 그런 거죠. 당시 영화 한 편 값은 3,000원. 그때가 좋았네요. 1990년 학신의 가족도 나옵니다. 학신의 가족 관계는 아들 둘, 딸 둘. 낚시쩍벌 부담스럽네요. 좀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현숙이. 허리 유연성 운동도 하고 있네요. 영범이 집에 왔다가 어머니와 마주치는데 이때 금명이가 들고 있는 키링에는 YGM 써 있습니다. 양금명. 그렇다면 영범이 키링에는 당연히 PYB나 굿차일드 써 있겠죠. 확인해봤는데 잘은 안 보이네요. 금명이는 국자를 특이하게 쥡니다. 소년기까지 계산된 거죠.
숟가락도 비슷한 방법으로 집니다. 마음 아팠던 장면, 금명이 가스 중독. 과거에도 위험한 일이 있었죠. 회상씬 나오는데 옛날 의원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표현은 기생충 박멸인데 배수에서 먼 구렁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금명이, 양발도 90년대 느낌. 이 환자는 좀 억울한 손석구 배우를 닮았네요. 옆에 환자는 싸운 건지 맞은 건지 얼굴이 팅팅 부어 있습니다. 금명이의 등번호는 1번. 번호라도 첫 번째이고 싶었던 걸까요? 보이시한 현숙이답지 않게 탁구 능력은 탁월하네요. 대한독립 양은명 만세,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걸 보며 찹찹해하면서 군대 가는 은명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도 한숨 푹푹. 세상 짐 다 짊어졌네요. 역시 군대 가나 봅니다. 자취방에 가는 금명이. 이때 들고 있는 건 93년에 충실하게 대전 엑스포 부채. 다음해인 94년 2월에는 발렌타인이 아닌 바렌타인. 화기애애 커플들 많이 탄 버스. 이 남자 초콜릿 많이 받았네요. 좋아 죽습니다. 영범이도 받았네요. 이때가 좋았지. 뒷목 잡기 만든 문제의 상견례. 금명이 삐삐에는 커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라면 받침이 되어버린 청첩장. 결혼식 장소는 프라자 호텔. 비싼 곳에서 결혼할 예정이었네요. 붓국 같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바로 이 소주. 양을 보니 먹다 남은 거네요. 지금처럼 돌렸다는 뚜껑이 아닌데 어떻게 다시 닫았을까요? 돼지 교시는 어머니. 진짜 맛있어 보이는 전설의 비빔국수. 다들 같은 생각이셨겠죠. 입에 넣고 있던 간식은 맛밤. 금명이 고모가 파는 건 백반석 건강 매트뿐만이 아닙니다. 고로쇠수액 같은 명천수 샘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알약 디럭스 알렌. 배가 남산만한 낚시. 보이지 않는 배꼽의 굴곡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3달이 다 되어가네요. 군대 가는 은명이 기다리는 일편단심 부연숙의 편지. 놀라운 맞춤법이 눈에 띕니다. 내 마음이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 개인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싱싱한 사과의 말씀이 유독 꽤나 충격적인 맞춤법이네요. 현숙이 머리에는 3세계 신호등 머리핀이. 한방이의 부모가 되어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금명이가 퇴근하는 버스 정장은 서울역 대우그룹 빌딩이 보이지요. 금명이는 대기업 대리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혹시 IMF 직격탄을 맞은 대우그룹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97년 경제위기 때 금명이는 해외사업부 대리 출신이었네요. 당시 예금금리가 엄청났던 시대 연시 8%, 저 때는 저축이 짱이었죠. 로또 나오기 전이라 주택복권이 최고였습니다. 금명이와 충섭이는 어른들의 연애를 하는데 충섭이가 그려놨던 디카프리오는 좀 많이 망가진 스타일이네요. 금명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식당에는 정겨운 문구가 붙어있죠. 내용 있는 음식, 실속 있는 식사. 어촌계에서도 금목이 운동을 하는데 애순이 제일 많이 냈네요. 4.5도.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는 금명이. 상가에는 못 나간다. 결의에 찬 글씨가 써있습니다. 달리는 웨딩카, 추억의 색색과 봉봉. 결혼식장에 도착해 하객맞이 분주합니다. 깐느 극장 사장님도 화환을 보내왔네요. 이름 처음 알았습니다. 김해봉. 행복한 금명이, 더 행복한 애순이. 그렇게 입고 싶었던 꽃자수 분홍 한복 입었네요. 신랑 신부 입장 많은 하객들이 축하해줍니다. 현숙이도 입술은 분홍, 손톱은 파랑, 옷에 찬란하게 한껏 꾸몄네요. 해녀 이모는 바이올렛 퍼플 염색했습니다. 금명이 고모는 혼자 왔네요. 남편이 누구인지 끝까지 안 나옵니다. 축하 그렇게 사랑의 결실 맺는 금명이와 충섭이. 시간을 넣어 불운이 닥친 은명이. 늘 첫 번째가 될 수 없었던 그간의 서름을 토로하죠. 97년에 회상 나오는데 누나의 시간표는 대단히 빡빡하고 은명이 받아쓰기 점수는 아주 널널합니다. 30점. 산술은 좀 더 잘했네요. 65점. 그런데 누나는 전교 1등.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말이죠. 화난 애순, 초룡이네 미용실 가서 머리끄댕이 잡습니다. 이때 보이는 추억의 주간경향 잡지. 관식은 세월이 묻어있는 금은동호를 팔려고 하죠. 달력에 손자 예방접종일까지 써놓았던 자상한 할아버지. 그의 꿈, 그가 꼭 언젠가는 가고 싶었을지 모를 LA 오토쇼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잡지. 절약하려고 금명이가 썼던 노트들로 어업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릿하게 양금명 써있죠. 다른 노트에는 더 명확히 써있습니다. 금명이 생일 때는 미역성게 챙길 생각을 했었네요. 78년 8월 18일 실제 태풍 카르멘이 왔던 날짜가 정확히 써있습니다. 이후 3일간 조업을 못했네요. 98년 당시 아들 문제로 가세가 기울자 오징어 손질로 돈을 버는 애순. 촛불이 든 의자에는 공기통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돈 봉투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은명. 학씨가 나타나 극적으로 원양어선을 빠꾸시키죠. 학씨가 웬일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장면. 이때 원양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입니다. 어른가게 사장님이 성실한 양간식을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있죠. 중요시하는 게 벽에도 써 있습니다. 성실, 근면, 정직. 2000년 당시 금명이가 썼던 폰은 LG 사이언. 애순이가 쓴 가계부, 지인 돌잔치에 5만원 냈었네요. 적금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헐헐 달아보기 위해 과감하게 상가를 계약하는 관식. 이때 관식에 전화번호 나오는데 추억의 016이었네요.
저도 016 BCS 썼었습니다. 박영란도 새 출발을 하네요. 부동산상가 계약하는데 잠깐 나오는 도장들 모두 서명된 이름들과 100% 일치합니다. 말년에 쓸쓸하고 외로운 학신의 가오는 삼강오륜. 10년간 5천 개의 헌신한 걸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던 적이 있네요. 그러면 뭐하나 가족을 위한 헌신은 전혀 없었던 걸. 아무리 봐도 오기는 상길이 엿먹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상길영랑 결국 이혼하는데 옆에 부분은 완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네요. 주식회사 에버 설립해 투자자를 설득하는 금명이가 나오는데 추억의 윈도우 95가 정겹습니다. 오징어 전문점 금은동이네는 대박이 났죠. 이병헌, 송혜교, 감독과 작가까지 대박 드라마 올인의 배우 스태프들 모두 다녀갔습니다. 더불어 격경사, 사기치고 도망간 철용이까지 잡는데 이때 중고나라 회원수는 5,840명. 2003년 12월 10일에 시작됐던 카페 설립일까지 정확하네요. 방송 촬영하는 정미인, 저를 살린 한 그릇, 이 집 오징어국이 저한테는 소울푸드예요 라고 말하죠. 촬영하는 방송명이 SBC 스타의 소울푸드이기 때문입니다. SBS 생방송 투데이도 다녀갔네요. 아내가 오징어 박사예요. 인터뷰에서도 아내 존중이 묻어나는 양관식. 오징어 무심 느껴지는 오해순의 인터뷰. 뼈딱뷰에서는 폭삭소가수다 깨알 디테일 영상 지금까지 총 4편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늦었으면 실수 하나 발견될 만도 한데 이 정도로 오게티 없는 드라마는 진짜 처음이네요. 하다못해 0.3초 지나가는 신용카드 점표의 저 작은 날짜까지 극중 날짜대로 아주 정확하게 써있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여기서 밥 먹습니다. 저 식당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전도연도 다녀갔다는 사실. 밀려드는 손님들 덕에 애수는 손에 바스를 감고 일하죠. 그래도 돈맛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결혼한 금명이네 집 나오는데 금명이와 충섭이는 커플티를 즐겨 입었었네요. 청바지와 면티만으로도 화보, 빨간 줄무늬만으로도 화보. 역시 잠깐 지나가는 배경인데 결혼사진까지 올려두었네요. 와 맛있겠다 닭백숙. 초보주부답게 냉장고에는 우먼센스 쇠고기 산적 레시피 붙어 있습니다. 관식가 은명이의 어린 시절 중국집 회상 나오는데 이 집 짜장면 근본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올려져 있죠. 하지만 탕수육은 강제 부먹 저는 좋습니다. 은명이가 선물로 받았던 것 따르는 노보트 제트맨, 짜장면의 제트맨까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 날이네요. 드라마의 끝이 보이네요. 세월 흘러 선생님이 된 애순. 그 사이 금은동인의 식당은 더더욱 대박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가맹점 문의까지 받고 있죠.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장면, 맛있을 것 같은 도쿠 센스시.